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법은 바뀐 지가 꽤 됐죠. 근데 이제 시행령이 지난 8월에 입법 예고가 됐고 어제까지 이제 입법 예고가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행만 남았습니다. 시행은 내년 초에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에서 오히려 시행령이 더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된 게 사실상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경찰은 또 경찰대로 또 반발하고 있고 이제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뭐가 바뀌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라서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홍석 변호사님 연결해갖고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지금 입법 예고가 어제까지라면요. 그럼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입법 예고를 하는 이유는 네. 이제 법령안에 대해서 예.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제 재검토를 하는 거죠. 이제 네.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과정이고요. 네. 의견을 들었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이제 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의결과 시행만 남은 거네요, 그죠? 사실상. 의견을 아마 많이 제출하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꽤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바꾸고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의결해서 시행하면 되죠. 네.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입법 예고 기간에 공청회 같은 걸 원래 열지 않나요? 이거 안 열렸죠, 이번 거는. 꼭 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입법 예고센터 네. 국민참여 입법센터라는 데 이제 예고가 되는데요. 네.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무부 소관 법령 중에서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네. 이제 시행령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정안인데 이 제정안의 그 이제 조회수가 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네. 법무부가 이런 중요한 법령을 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 그냥 넘어가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요. 뭔가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수정은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법무부의 판단인데요. 예. 제 생각에는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시행을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들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는 아닌데요. 핵심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이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은 검찰에서 이제 기소할 사건은 다시 보완 수사 요구를 하게 되고 불기소할 사건은 재수사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불기소한 게 잘 됐으면은 그냥 그대로 종결시키는 것이 기본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명이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범죄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여러 명이 여러 개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보면은 어떤 범죄는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범이 안 잡혀가지고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처리 시간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법률 단계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 조정할 수가 없는데 시행령에서 이제 그런 다수 관계자가 관여한 다수 범죄의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보완 수사 요구하고 재수사 요청이라는 두 개의 그
전혀 다른 절차를 예. 거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건은 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죄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그 죄가 있다라고 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 재수사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에서 보안 수사 요구하고 재수사 요청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규정이 전혀 없어서 예. 이거는 일선에서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어떻게 지휘를 하느냐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실무적인 지침이 없다. 그래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혼선은 지금 현재 시행령대로 하면은요. 네. 이걸 혼선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공백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행령 제정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거의 형사소송법을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제정안을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이거는 실무상 어떻게 시행돼야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없이 만들어서 예. 실제로 시행 자체가 제 생각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예. 이걸 그대로 만약에 의결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일선에서 예.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많이 멈춰 있을 겁니다.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예. 계속 불협화음이 나고 이견이 생기고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사실은 없거든요. 예.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관심이 높았었는데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제한하느냐 이게 또 핵심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네네. 법에서는 이제 6개 분야로 한정을 했는데. 그게 시행령에서 뭐 액수라든가 뭐 공무원의 급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검찰청법에서 이제 6대 범죄로 제한한 것으로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애초에 그 백혜련 의원이 법을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를 제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수사를 계속하는 거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6대 범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이걸 뭐 검찰 개혁이다라고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이다라고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것인데 네. 어쨌든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을 해뒀는데요. 예. 지금 시행령에서는 이제 6대 범죄를 구체화시키는 네. 것들을 이제 쭉 만들었고 그리고 그 또 법무부 부령도 이번에 또 입법 제거가 됐었는데 부령에서는 뭐 부패 범죄의 경우에는 술의 액수에 따라서 이제 뭐 경찰이 하고 검찰이 하고 그러니까 6대 범죄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6대 범죄라는 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이런 용어들이 예. 사실은 일반적으로 쓰긴 하지만 법률 용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다양하게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런데 이런 불확정 개념을 갖다 법률 규정에다 넣어버리니까 네. 대통령령에서 그냥 사실상 입법을 해버리는 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발생을 했는데 그 입법조차도 사실 제대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범죄 수사를 한 결과 예를 들어 수뢰액이 3천만 원이다라고 네. 되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 범죄를 수사했는데 뇌물죄로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사를 해봐야지 5천만 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수사의 결과를 6대 범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수사 개시 단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결과를 개시 단계에서 판단하라는 지금 조금 말이 안 되는 지금 기준을 지금 설정을 해두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수사 개시를 한다는 건 첩보가 있다는 것인데 수사를 개시할 만한 뭐 단서가 있다는 것인데 수사의 단서상 5천만 원 이상 6대 범죄에 포함된다라는 단서만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니까 실제로 검찰 수사를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효과는 사실 거의 없고요. 네. 반대로 이게 실제 검찰이 해야 될 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네. 이 규정으로 인해서 이 모호함으로 인해서 단서상 애매한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를 못하게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하여튼 이 문제는 결국에는 그 민주당이 만든 그 검찰청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네. 지금 시행령이나 법무부령에서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문제를 가중시키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건 시행을 사실은 뭐 하신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네. 시행이 되면은 수사가 검찰 수사든 경찰 수사든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은 상당한 정도의 그 이제 다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이 있는 다음에야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백이나 혼선이 불가피하다 지금 안으로는 그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향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시행령을 봐도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아니 근데 그 방향이라는 게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방향이라는 게 그렇게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통보를 한 것이지 법안은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안은 검찰 직접 수사를 갖다가 응원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이걸 제한하는 법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속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안을 잘못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시행령이나 부령에서 그걸 갖다 고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사실상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잖아요. 근데 실제 법안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율배반인데 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민주당이 물어보셔야죠.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시기에 허무맹랑한 법안을 검찰개혁 법안이다라고 주장을 했는지 사실 알 수가 없고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태웠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된 거지.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이게 수사 개시 범위만 제한을 해가지고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일 수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 알면서 이걸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면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대 범죄로 수사 개시 범위만 제한한 것인데 6대 범죄에 웬만한 거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검찰은 검찰권 오남용이 문제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가 6대 범죄가 아닌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동안도. 그러니까 애초에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 설정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이자 이게 이제 밖으로 계속 얘기하던 거였잖아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던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행령과 또 그 별개로 그 검찰의 직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이 됐고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별로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이런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원래 뭐 그 추미애 장관께서 하신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원래 문무일총장이 제일 먼저 했죠. 그러니까 문무일총장이 그 직접 수사 부서를 상당 부분 많이 없앴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하는 검사의 숫자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총량이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그 직접 수사 부서의 이제 그 숫자나 아니면 거기에 투여되는 어떤 자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 총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2017년부터 계속 이제 학계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안 했죠. 그동안. 오히려 이제 대검에서 이제 이걸 스스로 상당 부분 많이 줄였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을 이제 추미애 장관께서 이제 이제 법무부 장관 되시면서 쭉 이어서 쭉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일부에서는 그걸 뭐 윤석열 총장 힘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힘빼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되면은 총장이 아마 힘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방향 자체가 옳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행령이 이대로 가면은 일단 국민들은 수사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피해를 보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게 권력 구도 이런 걸 빼고. 이게 지금 이제
절차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으면은 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절차를 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새로 만들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절차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피해를 입든지 아니면은 피의자가 되든지 간에 이게 경찰이 잘하든 검찰이 못하든 뭐 검찰이 잘하든 경찰이 못하든 어느 경우든지 간에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형사 사건들에서 그것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는지가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종결된 이후에 검찰이 그것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이게 고여 있죠. 여러 가지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시행령도 문제가 있지만은 모법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청취자분들이? 그렇죠. 모법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모법을 왜 그런 식으로 만드셨는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쪽 입장도 좀 들어봐야겠네요. 백혜련 의원이나 뭐 박주민 의원이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홍석 변호사였습니다. 김경래 최강기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8시에 돌아옵니다.